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다녀오고 하면서 사실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방송사법을 포함해가지고 네. 또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한번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아 이거 술 안 먹는 윤석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킨다. 제 3자 특검 이 얘기를 전당대회 전부터 들고 나와서 그때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듣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꿀 먹은 것처럼 입이 네. 딱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는 뭐 처음부터 불신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규정 지으면 돼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하나고 결국 그 둘은 이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이 지금 협력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하자. 한동훈 대표의 첫 일성이었거든요. 후보로 출마하면서 네. 국민적인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이 그동안에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었을 뿐이고 말장난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이거나 진지한 자세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규정을 그래요? 내리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민심의 표심을 갖고 오고자 하는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 같은 거지, 여기에 저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특검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공수처 수사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네. 말이 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 특검을 공수처 수사까지 기다리고 한다.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화 그 통화 기록도 이제 1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데 그것도 제대로 압수수색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문제가 되고는 김건희 여사 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실은 이거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네, 이런 네.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종호 씨 건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에서 했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수사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지켜보고 하자. 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안 하는데 왜 지켜보냐는 그러니까 거야. 안 하는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보자고 특검을 하자는데 네. 검찰 수사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장동혁 그 의원의 말이 최고위원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결국은 한동훈 예. 대표의 저는 그 복심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장동혁 지금 최고위원이. 그 수석이죠. 수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의원의 말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 안 하겠다는 의도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저도 추가하면 한동훈 대표도 안 하는 건데 자꾸 말장난하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국민의힘 내부를 봐도 한동훈 대표는 배지가 아니에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를 쫓는 뭐 한 14명의 의원들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니 그분들이 발의를 하지도 않거니와 일단은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기류는 네. 특검 안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아 지금 뭐 그 요 사면복권 국면에서도 패싱 당하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 정리하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렸던 상당히 리더십의 위기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특검할 마음도 없지만은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특검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전 논리 정합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냥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이제 기자들 물어볼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제3자 특검법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에서 논의를 하고 뭐 의총을 통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이제 국민들의 판단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하나만 중요한 추가하면 거. 네. 한동훈 대표의 논리가 그 자체가 모순인 게 네. 특검을 하겠다. 그럼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못하니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는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아하. 민주주의로 수렴해서 내 뜻은 있지만 다수가 반대하면 못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또 물어봅니다. 네. 그럼 국회에서도 다수가 찬성하면은 특검을 하는 게 맞고 국민의 다수가 원하면 그걸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왜 당내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철회하는 수단으로는 쓰고 왜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다수결을 존중하지 않고 네. 국민 전체의 의사는 왜 존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자의 말은 다 상황 논리입니다. 자기 유리할 때 빠져나가고 유리할 때만 쓰는 잣대로 그 논리를 갖다 쓰기 때문에 네. 지금도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방송사법은
제2요구 이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할 것 같고 25만 원 지원법이나 그것도. 아니면 노란봉투 이것도 이제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제가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거부권 계속 쓰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여야 뭐 대표들 만남 뭐 그 포함해서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혀 영수회담 하거나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치를 안 보는 거죠. 국민들 여론을 무서워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네. 여론은 관계없고 자기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 30도 임기가 보장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은 임기 잘 지켜서 본인은 그냥 퇴임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달아야 돼.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방법은 국민의힘이란 말은 국민의힘 입당하세요? 국민의 집결된 네. 에너지죠, 힘으로 에너지. 국민의힘. 혼을 내야 돼요. 아. 그래야만 그러니까 회초리를 몽둥이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횃불로 만들어야지. 예, 촛불을 몽둥이. 횃불로 만들고. 횃불로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못 깨달아요. 자기는 그냥 뭐 상관없다. 누가 뭘 하든 자기를 욕하든 뭐 비판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개인이면 괜찮아요. 뭐 그러든 말든. 근데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영향을 누가 받아요? 국민들이 받아요. 본인이 잘못된 판단 하나 하면 국민 모두가 네.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국가를 말아먹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놔둬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우리 헌법에 나오는 거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권 분립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상권 분립에 대한 정면 부인이에요. 그럼 그 부인 자체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그럼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은 헌법을 어기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다? 이건 헌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는 그 대통령도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거부권을 쓸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근데 쓰더라도 명분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그 거부권을 쓸 때 정당화가 되는 거지. 네. 아니 맨날 자기 기분 따라 내가 싫은데? 내 기분이 내키지 않는데? 다 거부할 거야. 그럼 국회에서는 그러면 원래는 과반수가 의결하는 게 국회법 원리인데 이제는 네. 국회 입법권을 3분의 2로 가중시켜버리는 효과를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명백하게 삼권 분립의 의도도 나타났고 네. 결과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결단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헌법 부인과 헌법 유린을 놓아두고 방치만 할 것이냐. 오히려 그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 그건 대통령도 있지만 국민들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생각할 시점이 저는 오고 있다. 오고 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를 벌고 있기 때문에 회초리로 때려도 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어요. 몽둥이라도 안 되면 더 큰 걸 갖고 와야죠. 제가 볼 때는 더 센 거, 야구방망이를 갖고 오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고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 이러면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되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지. 매우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겁니다. 올라온 통과된 법안들 다 거부권 행사하면은 21번째 네. 투애니원이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제 베스킨라빈스까지 가는 거죠. 이제 31까지 가는 거죠. 뭐. 21번째 거부권까지 나올까봐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네. 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부권 뭐 만약에 국회에서 다 얼토당토하는 법을 만들면 거부권 쓸 수도 있고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국회 입법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여덟 명 있습니다. 국민의 의원들 만나서도 거부권 있으니까 뭐 힘내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 국민청원에 143만 명, 144만 명 이렇게 청원을 하면서 탄핵 좀 발의 좀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 국회에서.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맞아요. 국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저는 최대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몽둥이를 바꿔야 되는데 몽둥이로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때려봤자 이거는 상한 계곡이기 때문에 안 썰려요. 칼질이 안 들어가요. 안 잘립니다. 차라리 저는 그 횃불
촛불을 가지고 그 몽둥이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좀 썰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쪽 용산은 안 썰려요. 이 고기가 하도 질겨가지고. 그냥 딱 이 이른바 이제 순장조라고 하나요? 그렇죠. 딱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빗장수비 치니까. 아니 저쪽은 심지어 막 핸드볼 파울도 한다니까요. 막 공 들고 뛰는 사람들이요. 빗장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골대에 누워 있는 식으로 막 네. 수비수가 그냥 공을 만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그나마 본다고 하는 저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제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어야 될 시점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민심을 받들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회초리를 들겠다. 네, 냉수 한 그릇 먹고 정신 차려라 제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저희 월요일에 네. 박봉규라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더 뜨거워요. 더워 죽겠. 에어컨이 잘 안 나왔을까? 앞으로 에어컨을 매주 꺼놓으실 것 그래서 같은데. 박정희 핫스팟이 정말 됐습니다. 핫스팟. 핫스팟. 뜨거운 이 열기를 느낄 수가 쿨스팟에 있고. 있다가 핫스팟이 된 거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그 비판은 더 이상 쓸 수 없겠네요. 항상 쿨스팟, 쿨스팟. 쿨스팟이라고 했는데 네, 핫스팟. 이제 핫스팟입니다.